지난 4월의 어느 봄날 서울 강남의 한 미슐랭 레스토랑 앞에서 한 노인이 망설이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명숙 할머니 68배 이 여인은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오래된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손에는 수년째 들고 다니는 낡은 가죽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맞나 싶어서 한참을 서성거렸네요. 우리 은지가 여기서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이 프렌치 레스토랑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인다이닝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매달 초 예약이 시작되면 1분 만에 예약이 마감되는 곳이었죠. 입구에는 대리석 기둥이 늘어서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손님들 옷차림을 보니 여기가 맞긴 맞나 보네. 이명숙 할머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젊은 여성들, 고급스러운 수트를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소박한 모습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우리 은지가 20살 되면 꼭 와보고 싶다고 했었지. 그 애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나. 이명숙 할머니는 손주 은지를 떠올리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의 첫 손녀이자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 요리학과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할머니의 마음은 무척 아팠죠. 에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은지 생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은은한 샹들리의 불빛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앤티크 가구들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예술 작품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죠. 한 끼에 100만 원이 넘는다던데. 우리 은지 생일이니까 이번만큼은. 평소 이명숙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고를 때도 1,000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의아해했죠. 명신식품 회장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수군거렸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젊어서 고생한 사람은 평생 검소해야 해. 그게 내 철학이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였지만 손녀 은지만큼은 달랐습니다. 은지가 요리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할머니는 선뜻 등록금을 내주시겠다고 하셨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할머니가 다 도와줄게 하시면서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웨이터들이 할머니를 힐끗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메인 홀에는 샴페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성들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샹들리의 불빛에 반짝였고 남성들의 수트 커프스에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기 예약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명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리셉션으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명숙 할머니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특히 정해진 매니저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지금은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서요. 정해진 매니저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안내 데스크로도 인도하지 않았고 그저 입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예약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손녀 생일이라. 죄송하지만 현재 6개월 뒤까지 예약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약금을 먼저 받고 있는데 1인당 50만 원.
정혜진 매니저는 할머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다시 열리며 한 중년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을 차려입은 그들의 등장에 정혜진 매니저의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진 매니저는 이명숙 할머니를 뒤로 한 채 새로 들어온 부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부부를 고급스러운 테이블로 안내했고 다른 직원에게 샴페인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쪽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코스를 준비해뒀어요. 이명숙 할머니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서글퍼졌지만 한편으로는 단단한 결심이 서린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정혜진 매니저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정혜진 매니저는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입니다. 하루 매출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곳이에요. 모든 손님을 맞이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이명숙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이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남 거리를 걸으며 할머니는 오늘 겪은 일을 곱씹어 보았죠. 그러다 문득 멈춰선 곳은 바로 명신식품 본사 건물 앞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지. 이명숙 할머니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관리원 최병식 씨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병식 씨,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이따 우리 동훈이 오거든 바로 올라보라고 해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이 노인의 정체는 바로 연매출 1조를 기록하는 명신식품의 회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김치 공장으로 시작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인공이었죠. 전통 장류부터 시작해 김치, 반찬, 소스에 이르기까지 명신식품의 제품들은 이제 전국 방방곡곡의 식탁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할머니는 여전히 출근할 때도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했고 직원들과 같은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임원들이 해외 출장 갈 때면 비즈니스석을 타지만 정작 회장인 할머니는 늘 이코노미석을 고집했죠. 회장님, 그래도 이제는 편하게 다니셔야. 비서실에서 건의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 직원들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야.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과 우리 제품을 믿고 사주시는 고객들의 돈이야. 매달 수백억의 매출이 있음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수했습니다. 명품 매장이나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시장이나 동네 식당을 더 좋아했죠.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시냐고 아들이 늘 잔소리를 하지만 난 이게 편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비싼 것만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이명숙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할머니의 손에는 어느새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동훈아. 전화를 받은 것은 이명숙 할머니의 아들인 강동훈 부사장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목소리를 잘 아는 그는 곧바로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아니, 그냥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미슐랭 레스토랑에 갔다가 말이야. 이명숙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강동훈 부사장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당장 제가 가서 따져야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명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지 결심한 듯했죠. 동훈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우리 회사 식품연구소장이 누구지? 네? 아, 김현우 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출신이라 미슐랭 셰프들하고 교류가 많은. 그래, 맞아. 그 사람. 나 좀 만나고 싶은데 내일 시간 좀 내달라고 해줄래? 강동훈 부사장은 어머니의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그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계획이 있으리라 짐작했고, 어머니, 설마 그 레스토랑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다만 그들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싶을 뿐이지. 이명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뭔가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는 듯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현우 소장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명숙 할머니는 서재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인데. 그래, 이번엔 내가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튿날 아침, 이명숙 할머니의 집 응접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동훈 부사장이 약속대로 김현우 연구소장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김현우 소장은 이 갑작스러운 만남이 궁금했지만 회장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던 김현우 소장입니다. 아이고, 현우 씨 왔구나. 우리 회사 음식 맛있게 만들어주느라 고생이 많지. 이명숙 할머니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정하면서도 위엄이 서려 있는 모습이었죠. 응접실 테이블에는 이미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과찬이십니다. 근데 동훈 부사장님께 들으니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래, 사실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이명숙 할머니는 어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현우 소장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아는 레스토랑인데 당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명숙 할머니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있던 김현우 소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와,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강동훈 부사장도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시려는 계획이었죠. 근데 어머니, 정말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동훈아, 난 그 사람들을 벌 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내가 평생 돈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았던 건 그게 내 신념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무시하고 차별하는 건 그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구나. 이명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업가들과 상대해 온 노련한 기업인의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회장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제가 미슐랭 셰프들과도 협의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레스토랑 직원들은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을 준비해보죠. 김현우 소장의 말에 이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는데, 이명숙 할머니는 마지막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현우 소장과 강동훈 부사장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시다니. 에이,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저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는 법이지.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비치는 가운데 이명숙 할머니의 특별한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일주일 후 그 미슐랭 레스토랑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미식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매니저님, 오늘 온다는 특별 게스트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매장 분위기가 들썩이는 거죠? 신입 직원 박서연이 정혜진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정혜진 매니저는 어깨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다만 프랑스 미슐랭 본부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군. 아마도 평가단이겠지. 레스토랑은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특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놓였고 직원들은 모두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프랑스 미슐랭 본부의 특별 추천 코스를 드신다고 하네요. 예약금만 1인당 200만 원이래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레스토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신형 리무진이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고 뒤이어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저기 명신식품 로고가 붙은 차량이에요. 매장 직원들이 일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리무진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이나 명품 가방이 아닌 수수한 카디건과 면바지 차림의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정혜진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김현우 소장이 직접 차 문을 열어드리며 이명숙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자리가 있으니 편히 구경하시죠. 뒤따라 내린 차량에서는 수행원들과 함께 강동훈 부사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김현우 소장의 말이 떨어지자 레스토랑 안으로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명신식품의 공식 행사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을 이끌어오신 명신식품의 이명숙 회장님을 모시고 김현우 소장의 소개가 이어지는 동안 정혜진 매니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맞다. 정 매니저님, 김현우 소장이 정혜진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네. 지난번 이명숙 회장님 방문하셨을 때 응대하신 매니저님 맞으시죠? 그때 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고 하던데요. 정혜진 매니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 매니저님 덕분에 결심을 했죠. 이명숙 할머니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정 매니저님 말씀대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결심했어요. 우리 명신식품이 이 레스토랑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기로 했답니다.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해진 매니저를 향했죠.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명숙 할머니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 미슐랭 본사와의 업무 협약서였습니다. 사실 우리 명신식품이 프랑스 미슐랭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 레스토랑을 우리의 첫 번째 파트너로 생각했는데 매장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해진 매니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명숙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아이고, 뭐가 죄송하다고 그러나. 난 오히려 고맙구먼.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온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돈이 많아져도 검소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지.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김현우 소장이 카메라 기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이 순간을 기록했죠. 정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고. 하지만 말이에요. 이명숙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건 단순히 사업적인 제안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때 박서연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했다는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명숙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그런데 말이야. 난 지금 이 상황이 꼭 우리 손녀 은지 생각이 나는구먼. 우리 은지가 말이야. 얼마 전에 취업 면접을 보러 갔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더라고.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직접 나서서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김현우 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100번 오르십니다. 저희 명신식품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니까요. 이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정해진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 매니저님, 걱정 마세요. 파트너십 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매니저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난 그저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지 누군가의 꿈을 무너뜨리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정해진 매니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협약식 시작해 볼까요? 김 소장님이 특별히 준비한 메뉴도 있다고 하던데.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매장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혜진 매니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VIP룸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공간이 있습니다. VIP룸에는 한식과 프렌치의 퓨전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명신식품의 전통 장류로 만든 소스와 프랑스 요리법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메뉴였죠. 우리 전통 장류로 이런 요리가 나오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이명숙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의 검소한 모습과는 달리 순수하게 음식의 예술성에 매료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레스토랑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명신식품과의 협력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실천하는 곳이 되었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명숙 할머니는 여전히 그 수수한 차림으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그 소박한 모습 속에 담긴 진정한 품격을 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서 작은 교훈으로 시작된 변화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